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남성보다 16배나 높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 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골밀도 유지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골골 주민과 88 주민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다르긴 했는데 일단 뼈 문제가 아니라 혈관 질환도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 두 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뼈도 튼튼하고 검사 결과를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범위더라고요.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데서도 석회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88 주민의 비결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골골 주민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해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해답이 칼슘을 제 갈 길로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칼슘이 가야 할 곳은 뼈잖아요. 역시 뼈. 맞습니다. 네, 네. 예, 뼈죠. 예. 그런데 칼슘이 혼자 간 건 아니에요. 혼자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꾸준히 섭취하고 계신 아까 전에 비타민 K2가 혈액에 떠도는 칼슘에 손을 잡고 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근데 아까도 이제 K2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비타민 K2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비타민 K2는 노벨 의학상 출신입니다. 아니, 비타민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요? 네, 비타민 K2는 덴마크 과학자인 헬리크 담 박사가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성분인데요. 또 미국 생화학자 에드워드 도이지 두 사람이 연구를 거듭해서 비타민 K2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야, 이렇게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선 이미 1995년부터 비타민 K2를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했고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덕분에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비타민 K2가 골다공증이 있는 완경 후 여성의 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좀 있었지만요. 올해 3월에 비타민 K2가 뼈 건강 기능성 원료로 등록이 됐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이 있는 완경 후 여성 461명이 비타민 K2를 복용한 논문을 검토한 결과요. 비타민 K2 복용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척추 골밀도, 팔뚝 골밀도, 허벅지뼈 골밀도 모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이 골밀도가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완경 후의 여성들이 비타민 K2를 섭취했을 때 골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타민 K2 섭취 후에 고관절 골절 77% 감소, 척추 골절은 60%나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88 주민은 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찾아 드신 거 어떻게 비타민 K2를 드시게 됐나요? 갱년기 지난 여성들의 뼈 건강에 좋다고 하고 또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는 것 정도만 제가 알고 먹었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선택을 아주 잘했네요.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저희가 나눈 내용 중에 이제 골골 주민이 뼈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칼슘이 제대로 뼈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지금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혈관의 석회화에도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약 4,800여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K2 섭취량이 가장 높은 분에서는 관상동맥 질병 발생 위험이 41%나 줄었고요. 사망률은 57%, 중증 대동맥 석회화는 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비타민 K2가 충분히 들어오면은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가고 그럼 뼈도 좀 튼튼해지고 석회화도 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관 석회화를 유도한 동물에 비타민 K2를 섭취시켰더니 해당 동물의 대동맥 석회화가 72.63%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검은 점처럼 박혀있는 석회 덩어리가요. 비타민 K2를 섭취한 후에는 깨끗하게 사라진 게 보이시죠? 오, 그러네요, 진짜로.
한의학에서는 담음, 즉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물질이 혈관을 막아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혈관 석회화는 담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이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을 하지 못하고 혈관에 침전물이 쌓여서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2가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혈관이 석회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한의학에서 담음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다른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에 어디에 뭐가 들어있다 옛날에 뭐 시험도 많이 보고 알고 있잖아요. 비타민 K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면은 보충이 될 수 있을까요? 소와 같은 초식 동물들이 채소를 섭취하면 소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비타민 K2가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방목해서 키운 소나 닭, 돼지, 그리고 부산물인 버터, 치즈, 달걀 등에 많이 함유된 편입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 앞에 단서가 방목해서 키운. 풀과 채소를 섭취한 초식 동물의 장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축산업이 현대화되면서 풀보다는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비타민 K2 함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 사람들의 비타민 K2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골절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1950년 이후에 사람들의 비타민 K2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그와 반비례해서 골절 위험성은 증가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는 식단을 통한 비타민 K2 자연 보충이 어려워졌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비타민 K2를 따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88 주민은 같이 먹자 딸아 그러면서 딸한테도 이제 챙겨주셨는데 그래서 뭔가 더 지금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갱년기 이후에 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도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외부에서 따로 보충을 뭐 해줘야 한다면 비타민 K2를 고를 때 뭘 골라야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임계 비타민 K2를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초임계요? 이건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추출 방법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비타민 K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화학 용매인 핵산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용매가 남지 않는 저온 초임계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 저온 초임계 추출법은 화학 용매 추출법과는 다르게 원물을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성분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 초임계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